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이젠 처음으로 지문 하나를 통째로 날리게 돼요. 쫙 찍은 게 안 맞았어요. 그냥 안 맞았어요. 신기했던 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뼈 이과 수시로였던 제가 재수로 정시로 미대 가게 생긴 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전교 5등 정도로 꽤나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력하면 다 성적이 나오는 스타일이었어서 해도 안 된다는 사람들 보고 왜 노력이 부족한데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꺼드럭됐어요. 지금 해보면 살짝 운이 좋았고 많이 건방진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PPT도 많이 만들고 이제 선생님이 시키기 전에 약간 발표하겠다고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완전 열정 가득이었습니다. PPT랑 발표 준비도 진짜 많이 했고 이제 고3 때 이게 좀 미쳤는데 고3 때 이제 실험 계획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험 계획하고 실험 물품 사고 실험하고 그다음에 토론문 같은 보고서까지 쓰는 거까지 해가지고 이거 한 세트 다 하는데 이제 여름방학에도 맨날 학교 나가서 실험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미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일단 그때는 완전 수시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8월 달까지 계속 수시에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대학교에서 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가지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이번에도 결과가 따라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수능이 다가왔는데요. 수능 이틀 전부터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감기가 목, 코, 기침 순서대로 오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목이 아프다 보니까 진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 바로 학교 조퇴하고 그다음에 병원 가서 약 먹고 했는데도 감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날 아침에 이제 코감기가 미친 듯이 나서 비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맑은 콧물이 계속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코가 막혀서 숨도 안 쉬어지고 근데 계속 콧물이 나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근데 일단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수능인데.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 갖고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코 막으면서 근데 이제 휴지가 금방 젖겠죠. 물 같으니까. 휴지 계속 바꿔 끼면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상에 진짜 휴지 산이었어요. 시험 한 번 보고 나면 책상 절반 정도는 휴지였을 정도로 좀 많이 힘든 상태에서 어쨌든 보게 되었는데 이미 연대 1차를 합격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3년 내내 연세대 모세였거든요. 연세대 가고 싶다 했었는데 이렇게 1차까지 합격하고 나니까 진짜 최저만 맞추면 이게 문 앞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바라던 대학교가. 그래서 콧물 나든 말든 일단 나는 최저만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봤습니다. 최저 못 맞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시험장 들어가기 전만 해도 당연히 난 되겠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엄매문학, 비문학 순서대로 풀거든요. 세 분야 중에서는 그나마 엄매가 좀 별로 자신이 없었어서 나는 엄매만 다 맞으면 1등급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매 먼저 풀고 있는데 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한 문제가 답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었다 봤는데 시기를 보니까 그냥 시간이 사라져 있었어요. 5분이 순삭된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엄매 5분, 딱 5분을 더 쓰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 관리에 실패를 수능장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 이게 멘탈이 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 멘탈이 떨린다? 심장이 떨리고 그냥 다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시험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봤죠. 쭉 보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계를 계속 보게 되고 시간 체크하려고 시계를 계속 보게 되고 그럼 시간 당연히 평소보다 5분 딜레이 됐으니까 또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글 안 읽히고 글 안 읽히면 또 불안해서 시계 보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지문 하나를 통째로 날리게 돼요. 그걸 수능장에서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거의 국어 끝나고 정신이 멍했어요. 그렇게 끝나고 수능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당연히 아무리 못 봐도 2등급이겠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2호가 수능이 되게 쉬웠대요. 국어가 쉬웠대요. 그래서 그거 날리면서 한 줄로 쫙 찍은 게 안 맞았어요. 그냥 안 맞았어요. 그래서 국어가 3등급이 처음으로 뜨게 됩니다. 이게 고1 때부터 고3 마지막 모의사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수능날 처음으로 국어 3등급을 뜨게 됩니다. 그때부터 막 너무 정신이 아득해오고 눈물이 진짜 비 오듯이 쏟아졌고요.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도 그냥 계속 눈물 나고 모자 쓰고 학교 갔거든요. 근데 계속 그냥 눈물 나고 친구들 앞에서도 울고 선생님 앞에서도 울고 그리고 이제 급식 먹으면서도 울고 그냥 급식실에서 엄청나게 울어가지고 그거 너무 창피하긴 한데 그때는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울고 정말 이렇게 많이 운 적은 없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이었고 많이 울면 눈이 짓무른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희 집이 되게 방목형이거든요.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살아라. 하고 싶은 그런 집안 분위기가 있어서 재수도 하고 싶으면 하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미 연대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로 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재수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1월 달에 재수학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부터 인생이 너무 하드모드가 되는데 제가 평소에 집이 가까워서 학교에 7시 반쯤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재수학원 가려니까 6시에 일어나야 되고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딱 이전까지만 재수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만 공부했었어요. 하고 싶은 만큼만.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밖에 할 게 없으니까. 하기 싫을 때도 공부를 하게 된 게 재수하면서 처음이었어요. 고3 때까지, 여태까지 살면서 최대 공부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정도였는데 학원 가게 되면 맨날 10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재수하면서 그냥 육구모를 너무너무 잘 봐버렸고 수학도 너무 많이 오르고 국어는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했어가지고 이제 난 진짜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학원 모의고사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쭉 올랐는데 마지막에는 정시로도 연고대 갈 성적이 나와서 이제 난 재수 성공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됩니다. 고모 보고 난 다음에 수시 쓰는데 그때도 탐구 성적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구모 때도 탐구가 좀 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가야겠다 하고서 수시 쫙쫙 쓰고 현역 때 썼던 카드보다 낮은 카드도 교과로 한 장 깝니다. 무조건 수시로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재수하면서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걸 왜 썼지? 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수능날이 왔는데요. 근데 문학이 너무 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또 물수능인가? 큰일 났다. 애들 잘 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문학을 푸는데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푸는데 눈물이 날 것 같고 또 막 작년에 봤던 그 시험 장면이랑 오버랩 되면서 또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제 긴장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책상에 가까이 얼굴 대고서 풀거든요. 근데 그 책상에 이렇게 가슴을 대면 심장이 너무 빠르고 크게 뛰어가지고 막 책상에 진동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면서 국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멘탈 흔들리면 작년이랑 똑같다. 또 1년을 이렇게 빡세게 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장이 엄청 뛰고 손도 떨리는데 그냥 풀었어요. 정신 잡고 그냥 풀어가지고 문제 몇 개 그 작년에 엄매에서 그 한 문제 때문에 1년을 보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잘 안 풀리는 문제 이번엔 패스하고 그다음에 한 바퀴를 다 돌게 되었습니다. 수학 때도 멘탈이 막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봐야죠. 봤죠. 보고 난 다음에 점심 먹는데도 체기가 돌더라고요. 너무 긴장 상태에 있어서 그런지 체기가 돌았는데 제가 소화제랑 두통약 챙겨갔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그냥 소화제 입에 털어넣고 복도 걸어다니면서 정신 차리자 하고서 영어 봤는데 영어는 진짜 엄청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짜증나는 건 이제 이육 수능에서 수학이 영어가 어려웠다는데 저한테는 반대의 예체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은 정말 멘탈 싸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탐구는 원래 제 주력 과목이 아니어서 이제 수시로 갈 거니까 최저만 맞추자 라는 생각으로 국영수 푸는데 올인했고 탐구는 딱 맞출 것만 맞춰서 등급만 확보하자 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봤어요. 그리고 수능 결과 보니까 최저는 다 맞췄고 근데 이제 수시 결과 나오는 날에까지 해서 룰랄라 너무 열심히 놀았죠. 계속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 나오고 제가 그 낮췄었던 교과에서도 예비도 못 받고 광탈인 거예요. 그때 진짜 멘탈이 흔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예상이 없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저는 맞췄어도 이게 정시로 갈 만한 성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저로 정시를 가게 되면 대학 라인이 훅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재수까지 했는데 현역 때보다 현역 수시 낮춰 쓴 것보다 낮은 대학에 가게 생겼네? 라는 생각에 약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정시 기간인데요. 진짜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결과랑 상관없이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잖아요. 저는 진짜 그냥 합리화하는 말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제가 재수를 진짜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 수능 시험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결과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과정이 너무 떳떳하고 수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타이틀, 결과 같은 건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라면 과정은 나 자신에게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계획, 솔직히 재수까지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생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한 길만 보고 달려가던 게 길이 그냥 사라지고 5만 군데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안 했을 선택지도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경험이 나에게 가치 있는 값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에는 재수해서 잘된 썰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재수했는데도 계획대로 안 됐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지금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잘 안 된 사람은 뒤로 숨어서 안 보이면 다들 자기만 잘 안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게 영상을 찍은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전교 5등 뼈 이과가 수시 성적은 쓰지도 못하고 정시로 대학 가겠다는 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